준우승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가 축배 대신 피파 징계 위기에 몰렸다. 이유는 패배가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진 행동이었다.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정치적 구호, 사용과 경기 종료 후 집단 충돌 논란으로 국제축구연맹의 공식 조사 대상이 됐다. 피파는 이미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일부 선수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정치적 메시지였다. 아르헨티나는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한 뒤 선수단이 함께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의 영토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말비나스는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1982년 전쟁까지 벌어졌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지금도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피파 규정이다. 국제축구연맹은 경기장 안에서 정치적 종교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2014년 아르헨티나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사용했다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유로 2024에서는 스페인 대표팀의 로드리와 알바로 모라타가 지브롤터는 스페인 땅이라고 외친 뒤 UEFA로부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사례가 있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박종우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가 IOC와 피파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다. 정치적 메시지가 아무리 자국에서는 당연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파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결승전 종료 직후 벌어진 집단 충돌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에 0대1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경기 종료 직후 양팀 선수들이 신경전을 벌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상대 선수의 목을 움켜쥐는 장면이 담겼다. 나우엘 몰리나는 스페인 미드필더 로드리를 밀치고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벤치에 있던 코치진 일부까지 충돌에 가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파는 경기 감독관 보고서와 영상 자료를 토대로 관련 장면을 모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우승팀 스페인 선수들이 메달을 받기 위해 앞으로 걸어가던 순간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등을 돌린 채 무표정한 모습을 유지했다. 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스포츠맨십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결국 피파는 정치적 구호 사용과 폭행 의혹, 시상식 태도까지 모두 포함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징계 대상에는 몰리나와 파레데스뿐 아니라 일부 코칭 스태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파 징계 규정은 생각보다 강하다. 단순 벌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폭행이 인정될 경우 수경기 출전 정지, 국제대회 참가 제한, 심하면 수개월 동안 축구 관련 활동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를 물었던 루이스 수아레스는 국제축구 활동 4개월 정지와 국가대표 9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피파는 최근 국제대회에서 정치적 표현과 폭력 행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뒤 이어진 논란으로 인해 선수들의 명예와 대표팀 운영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월드컵은 끝났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 시작됐다. 과연 피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아르헨티나 핵심 선수들이 다음 국제대회에서도 정상적으로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